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4% 한마디로 말해서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1,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관이 오늘 1,500억을 매수를 했네요. 개인이 3,300억을 매도를 했지만은 지수가 500포인트는 넘지 못하고 2494.66으로 마감을 했어요.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오늘 2,2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938억을 매수를 했죠. 개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를 했지만은 지수가 2.14% 한마디로 말해서 급반등이 조금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834.19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죠. 특히 다우 같은 데는 1.0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 하락은 보면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게 순조롭지 않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전체가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은 뭐 뭐니 하더라도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지수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추세 전환이 됐다, 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보다는 뭐 조금 좀 기술적인 그런 반등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미국 같은 데서 지금 불확실성이 이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가 경기 침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지방 중소은행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이 아직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 추세가 전환되면서 야 이제 반등이 나올까, 너무 이런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조금 좀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종목에서 보면은 뭐 20개 종목 중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0.61%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약세,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0.13%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삼성물산이 보합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3.7%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LG화학이 2.01%, 삼성 SDI가 2.98%. 한마디로 말해서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조금 좀 힘을 좀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셀트리온이 보니까 2.02%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가 2.65, 카카오가 2.85% 상승, 이렇게 보면 인터넷 관련주도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외국인들이 1,640억을 매수를 했는데 어떤 쪽에 한번 또 매수를 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 이렇게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1,439.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도 전기전자 쪽에 속해 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이제 LG 엔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LG 엔솔루션. 자, 이쪽으로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학 2차 전지 쪽이니까 587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 장비라든가 뭐 이쪽에 455억의 매수세가 조금 좀 들어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때 216억 정도가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업종별로 좀 보면은 업종별로 지금 보니까 또 어떤 업종에 이렇게 그 들어왔을까 한번 보죠. 보니까 종이 목재가 상당히 많이 또 반등이 나와서 1.54%,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죠 1.64%, 그다음에 의료 정밀이라든가 전기전자 0.84%, 그리고 전기 가스는 계속 여기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마이너스 1.31%.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인상안 이것이 결정이 됐지만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전기료가 그 금액만큼 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국전력의 적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임시 방편인 이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올라가질 못하고 내려왔죠. 건설이라든가 운수, 창고, 통신 다 내려왔네요. 기계, 철강, 그리고 특히 음식료가 1.5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또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죠.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대다수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20위까지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만 0.11% 이렇게 하락했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게 자진 상장 폐지예요. 상장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를 이게 상장 폐지를 밟고 있는데 아마 2년 내지 3년 뒤에는 2배 이상 이러한 지금 가격에서 지금 얼마예요? 185,700원이죠. 이것의 2배 이상의 이러한 가격을 아마 재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는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에다가 어느 정도 좀 자금을 좀 묶어둘 그러한 여기에서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사두더라도 여기에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에코프로 BM 1.31%죠. 플러스 에코프로가 플러스 3.09%, LNF가 플러스 2.58%.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이 의외로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8, HLB가 14.12% 상승을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1%.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이쪽으로 좀 강세가,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실적이 좋았던 JYP도 역시 3.5%, SM도 3.75%. 그러니까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시가총액 20위까지 전체가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참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야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좀 곤란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에서의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 이렇게 부채 한도 증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 경제 지표가 이렇게 썩 좋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방 정부, 이게 중소은행들의 리스크 아직 해결된 상황은 아니죠. 유달리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술적인 분석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보니까 좀 LG 디스플레이가 보니까 3.75%나 상승을 했네요. 3.75%. 자,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3.75% 상승을 했어요. 자, LG에서 삼성전자로 납품을 한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패널을 생산을 하지요. 삼성 SDI라든가 뭐 또 삼성전자에서도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그 LG 전자에도 공급을 받네. 그만큼 또 수요가 뭐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품질이 또 사적에 OLED 품질이 삼성전자 쪽이 또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품질 면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미국 증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플러스 0.84% 상승이에요. 그다음에 대만이 1.6%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했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21% 약세입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H가 각각 마이너스 2.09, 마이너스 2.25% 하락폭이 좀 셌네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하고 대만은 상승을 했고 나머지 뭐 홍콩 그리고 또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약세를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1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스닥이 0.18% 마이너스 S&P 500이 마이너스 0.64%. 자, 이것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미국의 미국 정부죠. 정부하고 지금 의회하고 이 부채 한도 여기에 대한 증액 이것이 지금 협상이 흐지부진한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 지금 뭐 이게 이제 지금 2차 협상인데 야 2차 협상이 잘 해결될 거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달 말까지 이것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뭐 이 증시에서는 굉장히 그 악재로 작용을 하죠. 뭐 여기에서 금융 시스템 이것이 좀 근간이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금융 시스템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뭐 국채 가격이 뭐 이게 굉장히 그 변동폭이 셀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뭐 미국의 그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이죠. 메카시. 자, 여기서 메카시 하원 의장 또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여기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게 합의가 아니라 서로가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협상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이 메카시 의장 쪽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고비가 남아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이 채무 불이행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네 의회에다 떠넘기고 있다 이런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5월 말까지 그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6월 1일부터 이게 디폴트 지불 정지 상황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소매 판매 미국의 그 4월 달에 소매 판매가 조금 좀 늘어났어요. 이 소매 판매가 0.4%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전달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은 지난 그 5개월 동안에 4번은 여기에서 하락을 했어요. 4번. 그 한 번은 상승했는데 그래도 이번 달은 4월 달은 0.4% 그래도 조금 좀 소비가 늘어난 이러한 그 상황이 됐죠. 특히 소매 판매에서도 근원 소매 판매라는 것은 뭐 휘발유라든가 자동차 이런 걸 제외한 거예요. 이것이 전달 대비해 가지고 0.6% 증가세를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뭐 소비 지출이 뭐 급격하게 위축된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 미국의 일단 뭐 미국이 아니라 저게 국제 석유 원유 가격을 한번 보죠.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을 하면서 70불 86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브렌트류, 북해산 브렌트류 같은 경우에도 0.43% 하락을 하면서 74달러 91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넘어갈 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보면은 이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 나스닥도 뭐 이렇게 조금 좀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양봉은 만들었지만은 일단은 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마감을 했죠. S&P 500도 역시 주가가 조금 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유럽의 지금 증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이 0.29% 지금 상승해요. 영국은 마이너스 0.04% 약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0.18% 약보합 정도, 유로스탁 50이 0.03% 강보합이죠. 그리고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혼조세 그런 그 상황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선물 지수 한번 보자고. 미국의 선물 지수 보니까 다우가 0.3% 지금 강세, 그리고 또 S&P 500 선물이 0.3% 똑같네, 강세를, 그죠?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4%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증시는 이렇게 그 혼조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가 내일 강하게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좀 강보합 정도로 유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경제 지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좀 좋게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 돼줘야지 이게 경기 소위 말해서 이 여기에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이 침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중소 지방은행들의 이 리스크 이것이 어느 정도 다 해결돼 줘야지 비로소 그때 미국 증시는 상승을 이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증시 지금 오늘 이거 말이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특히 나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4% 이렇게 그 급반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거 뭐 지수가 이제는 여기에서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러다가 다시 또 부채 한도 그 해결 이것이 여기에서 미국의 의회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하고 계속 협상이 여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나가면은 아마 주가는 추가로 여기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너무 제 얘기는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동안에 뭐 불확실성이 해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오늘 그 환율을 보면 1.4% 그래도 조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1337원 20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에서 뭐 계속 설명하면서 또 종목을 골라서 추천하면서 교육적에 이렇게 그 매매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 대원 미디어는 요 날이에요. 5월 10일. 5월 10일이면 요 날입니다. 자, 요 날 제가 요 종목을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20일 우상향이죠. 그다음에 눌림목. 이 눌림목에 왔을 때 매수 이런 위치가 결국은 주가를 상승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장중에 상승한 폭이 무려 17.39%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은 10.44%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중에 유튜브에서 무료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료죠. 괜히 뭐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 달에 88만 원씩 이렇게 그 돈을 주고 방송 듣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같이 매매하다 보면은 저는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스마트폰에서
먼저 구독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카페를 들어오셔야지 무료 카톡방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뭐 기타 여기에서 또 자료도 여기에 볼 수가 있고 이래요. 링크 돼 있는 이쪽에 클릭을 하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카톡방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뭐 무료인데 뭐 공짜인데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추천하는 이게서 종목에 또 교육도 해주지만은 제가 무료 방송 이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서 뭐 방송을 유료로 가서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료 리딩 하는 데 가면은 한 달에 88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을 달라 그래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이게서 한국경제TV 이쪽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입니다.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뭐 방송 내용은 월 한 달에 뭐 300에서 500만 원씩 1000만 원 이상 여기에서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자기가 고르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88만 원씩 회비를 내고 아니면 뭐 문자 카톡 33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고 종목 추천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나요? 종목 추천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한두 종목 이렇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익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 시장에 돈 다 잃고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차라리 공짜로 오셔 가지고 배우면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배우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상을 보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종목 그냥 추천이나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서 한 달에 뭐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되고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음 여기 있어요. 여기 41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한 20번 정도 아니 뭐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실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고등학생의 비유를 하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면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에서 수익인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 5%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 95%는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해요. 남의 귀동량이나 듣고 뭐 종목 추천이나 받으려고 뭐 이런 거. 95%는 결국은 손실이 나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죠. 뭐 퇴출될 뿐만 아니라 이게서 폐인이 돼버립니다. 폐인. 왜? 자기가 미래에 써야 될 돈 이거 돈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95%에서 5%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 이 공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뭐 남한테 그냥 와가지고 뭐 어떻게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수익 날까?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꾸준히 수익 날려면 자기가 재무제표도 알고 차트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느냐?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재무제표 보는 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재무제표 보는 법 이거 잘 배워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기 투자, 소위 말해서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사고 파는 거, 이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는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면은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평생 여유롭게 또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주식 투자의 공식입니다. 자, 여기 주식 투자의 공식인데 이게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초등학교 때 배워야지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외우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나지 않습니다. 종목 개수가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만 듣고 주식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게으르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좌가 종목 개수가 많아지고 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억 원어치를 세 종목 사니까 2,200만 원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개수 탁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7,500만 원짜리 샀는데 보니까 세 종목이죠. 그죠? 950만 원에 이렇게 수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네 종목을 샀어요. 1억 원어치. 근데 1,500만 원의 수익입니다. 20%, 16%, 18%.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절대 종목 개수 3개 이상 늘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주식도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 아무 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 이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그리고 보면은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잡고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은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여기에 손절. 이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이 수익 낼 확률이 85%입니다. 나머지 15%는 이렇게 손절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 정도 이게 요대로만 원칙대로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암기하기 쉽게 노랫가락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요거 다운 받아 보세요. 그리고 달달 외우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요거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페 여기 카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음원이 있는데 요거 벨소리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대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을 봐야죠.
뭐 대원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도 이렇게 그 눌림목에서 살 수 있는 매매 기법,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면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눌림목 매수, 분할 매수, 손절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자,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하고 있죠. 가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에 보면은 뭐 요런 위치, 또 여기 위에 이런 위치, 여기에는 이게서 그 CC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게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뚫다가 여기에서 눌러졌어요. 소위 말해서 눌림목이 이렇게 눌러지면은 20일 이평선 위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여기 눌림, 여기 발에서 소위 말해서 저항선이라고 하죠. 저항선. 자, 눌림목의 저항선. 그 여기서 샀으면은 이만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치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그 선을 그어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이제 그 빠졌다가 나오는 거, 이게 과매도 구간에 엔빌롭이 하단에 이게 낙폭 과대 구간. 그러니까 과매도 플러스 낙폭 과대, 이 두 가지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의 분할 매도, 여기에서 안 되면은 내려오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이런 눌림목의 외치, 그다음에 세 번째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할 때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갈 때는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밀리면은 손절.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은 언제나 여러분들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가 이제 그 항상 방송하는 거는 섹터가 세 번이에요. 이렇게 첫째가 시황, 그리고 이게서 마지막 부위가 종목의 추천, 종목 추천하고 그 종목의 매매 방법 가르쳐 드린 거, 그리고 중간에서는 공부해라, 그러면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소위 말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 방송을 이런 섹터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들으세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연세가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월 꾸준하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돈 저게 나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내면은 뭐 자제분들한테 생활비 타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원칙을 가지세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 볼 때는 요거 두 가지는 꼭 보라 그랬어요. PBR, PER.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요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1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이건 10 이상이면은 여기에서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여기에서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저게 퍼가 10 이하인 것으로 투자를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그 얘기했죠. 여기에 보니까 10.76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저평가의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저평가예요. 우리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적당선에서 올라가면은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매매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꾸준하게 결국은 한 달에 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뭐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투자예요. 아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밑에 쭉 내려와서 우리가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 한번 보죠. 매출이 563억, 737억, 993억, 이렇게 매출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9억, 32억, 71억 쭉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7.16%,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적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10.36, 이 정도는 뭐 좀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13,350원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1,904, 11,904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74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13,35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177. 그러면 13,350 나누기 1,177 하니까 뭐 여기서 10일 정도가 나오네. 10일.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좀 낮은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는 뭐 이게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도 일단은 저평가의 상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그러니까 뭐 얼마에 사고 이런 걸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매매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자 이게 3천만 원을 여기서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금액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매수할 걸 3등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1차가 40%, 4, 3, 12, 1,200만 원. 2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가 또 역시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셋으로 자금을 나눠요. 그 여기서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1,200만 원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 보니까 쫙 주가가 산 후에 올라가요. 그럼 뭐 더 이상 살라고 하지 말아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세요. 근데 이제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 무조건. 초보자도 그렇고. 왜? 돈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면은 손절도 못 한다고. 손실폭이 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고 하수와 고수 차이는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손절,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1차 산 후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후에 마이너스 5%가 주가가 내렸어요. 그럼 2차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또 내렸어요. 그럼 3차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 번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갈 확률이 85%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량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는 게 이 예비 자금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올라갈 확률이 8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만에 하나 주가가 여기서 밀렸다.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밀리면은 이때는 뭐 더도들도 말고 손절하고 나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매수해요.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 두 번의 분할 매수,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략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예요. 주식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언제든지 꾸준하게 수익을 납니다. 아셨죠? 이런 원칙을 꼭 지켜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창 산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STX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STX. 자, 21선 우상향. 여기에 보니까 21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 눌러주고 있어요.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하면 이만큼 수익을 났을 거고 여기도 지금 과매도 구간인데 세 번의 분할 매수할 생각.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해서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시면은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